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쓰는 한의사 전대성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적은 비용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해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비용을 과연 많이 아끼십니까? 저는 비용을 엄청나게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 외벌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항상 절약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된다. 빚을 내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면 정말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가족여행을 갔었는데요. 가족여행 갔을 때 항상 기름값을 얼마 넣었는지, 오늘 여행 때 입장료를 얼마 썼는지 체크하는 것은 항상 제가 담당한 몫이었습니다. 당시 기름값이 리터당 800원 정도 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가족여행 내내 10만원 이하로 기름값을 넣자고 했던 것도 주장했던 사람도 바로 저였습니다. 그만큼 저는 돈에 대해서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돈을 빨리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일을 제대하자마자 바로 보원장으로 취직했습니다. 제가 보원장으로 취직했던 곳은 다른 한의원의 보원장보다는 급여가 훨씬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주식 투자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섣부른 주식 투자 실패 때문에 당시 저는 6천만원 이상의 큰 빚을 지기도 하였습니다. 6천만원이면 BMW 520 한 대입니다. 그 당시 20대 후반의 나이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큰 돈을 잃고 나서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도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빚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도 모릅니다. 보원장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으로는 빚을 갚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1년 꼬박 모아도 5년 동안 모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개원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원을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도 있었지만 성공한다면 보원장보다는 더 수입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예민했던 저였기 때문에 개원 초에 매출이 생각만큼 올라오지 않을 때 정말 많이 절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한의원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독일과 미국까지 가는 의식 성장 코스를 등록하기도 하고 서울에 가서 듣는 한의학 강의를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매주 목요일마다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다음날 새벽에 부산까지 내려오는 새벽 버스를 타는 강행군을 하였습니다. 당시 몇백만원, 몇천만원 가까이 되는 강의료를 지불하고 여러가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시 이 비싼 돈을 내고 누가 이런 강의를 듣느냐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했습니다. 배운 대로 실천해보니 하나하나 한의원이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강의는 정말 비싼 값을 했습니다. 아마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제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은 항상 그만한 가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저렴한 것, 싼 것만을 추구해 왔었습니다. 17년 전에 친구와 함께 인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푸시카르라는 도시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삼다소와 같은 생수인 아쿠아피나 한 병이 20루피 가량 하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보니 어떤 가게에서는 15루피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 가게를 지나쳤지만 30분 동안 걸어봐도 어떤 가게에서도 15루피에 파는 가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5루피를 아끼기 위해서 무려 30분 되는 거리를 다시 걸어와서 그 가게에서 15루피를 주고 생수를 샀습니다. 물론 돈이 없고 시간 많은 대학생이라지만 70원을 아끼기 위해서 당시 목숨을 걸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결혼 초에는 오래된 산타모 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당시 기름을 넣을 때 기름 한 방울이라도 밖으로 튈까봐 주유총을 끝까지 탈탈 털고 탔던 사람도 바로 저였습니다. 기름값이 아까워서 산타모의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뒷자리에 시트들을 모두 탈착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당시 제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짠돌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제 성향과 반대입니다. 필요 없는 일에는 아내는 돈을 쓰지 않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아내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내는 비싼 물건에는 비싼 만큼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야기했는데 쓰다 보니 그랬습니다. 아내가 산 물건은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잘 쓰고 있는 반면에 제가 샀던 물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서져 버리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첫 개원 때는 손가락에 끼우는 맥파 검사기 하나조차
반값으로 사기 위해서 중고시장을 뒤져서 샀습니다. 또한 인바디 기계를 10만원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안마의자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장 싼 것으로 구매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몰 비용보다 창출 이익이 더 크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부가적인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무형적으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 것이 바로 강의라면 유형적으로 느꼈던 것은 한의원의 확장이었습니다. 한의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듭니다.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추가적인 인건비라든지 월세 등 생각지도 못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이익이 발생해야만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확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여기서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이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걱정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도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적으면 적을수록 안정적이지만 역설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크게 망할 위험도 존재하지만 성공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저는 그것을 리스크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만큼 고객은 반드시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의원의 경우에는 투자는 더 좋은 진료와 더 좋은 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환자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입니다. 환자는 원장의 그런 노력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진료를 받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조선 후기의 거장 임상옥이 했던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의원에서 환자 한 명이 더 만족할 수 있을까? 여기서 모든 마케팅이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2019년 입원실을 오픈하고 나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습니다. 7층과 8층 공사를 하면서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전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과연 내가 이 멀쩡한 7층을 놔두고 왜 8층으로 이전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니 확장하지 않았을 때 리스크도 많이 컸습니다. 주변에 한방병원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었고 더 좋은 시설의 입원실 한의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있던 환자들까지도 모조리 다른 곳으로 떠날 가능성이 컸었던 것입니다. 당시 올라가기 전에 7층의 타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 멀쩡한 타일을 부숴버리기 아깝다. 하지만 부술 때는 과감히 부숴야 합니다. 과감히 7층에서의 철거를 결정하고 8층으로 이전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외래를 더 좋은 시설로 확장하고 1인실, 입원실, 고병상을 더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난 코로나 위기 때도 여러 입원실 한의원들이 폐업하는 와중에서도 선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3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한의원이 예쁘고 멋지다며 칭찬하였습니다. 처음 한의원에 내원했던 환자들도 와, 여기는 대학병원 같네요 라고 감탄하였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직원들도 예전에 좁은 공간에서 종일 서서 근무해야 되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서로 마주보면서 넓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한의원의 능률도 더 오르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2019년 6월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편입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때부터 추나요법 기계를 한의원에 바로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추나베드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척추의 압력을 줄여주는 척추 감압기도 최신형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척추 지압 침대를 각 층마다 총 4대를 도입하였습니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추나만 받고 가기에는 뭔가 미흡하다 하는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라든지 지압치료를 해줌으로써 더 좋은 반응과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의원에는 없고 우리 한의원에만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환자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업무 능력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큰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과연 이 투자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만약 해야 된다고 결정한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실행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사숙고는 필요하지만 나를 바꾸는 것은 결국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큰 돈을 쓴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는 지금 또 한 달에 한 번 아메리카노 1,000원 하는 행사를 기다렸다가 직원들에게 아메리카노를 사주기도 합니다.
또한 똑같은 물건이라면 인터넷에서 100원이라도 아껴서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한의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결코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제게 몇 배, 몇십 배의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은 아껴야 하지만 큰 투자는 아끼면 안 됩니다. 특히 그것이 환자에 대한 투자라면 그렇습니다. 환자의 마음은 한번 돌아서면 다시는 돌아오기 힘듭니다. 환자가 편리하고 행복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공간과 시설에 대한 투자라면 결코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적은 비용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요. 다들 봄의 기운을 만끽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